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부터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2쪽이 되겠는데요. 먼저 조세 총론입니다. 이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는 상당히 난이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재에 없는 문제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세 총론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 맞출 수 있지만 한 문제는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 총론 문제가 근자에 나왔던 문제가 10문제를 수록했는데요. 상당히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출제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볼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세 세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있고요. 시군, 구세가 있는데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민세는 뭐 시험범위는 아닌데요. 주민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세입니다. 도세도 아니고 구세도 아니고요. 특광시군세. 취득세는 특광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이것도 잘 안 나오죠. 지방소비세도 이거는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특광도. 그리고 지방교육세 나왔는데요. 지방교육세도 특광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지요. 목적세이면서 다른 세금 추가로 붙는 부가세가 되기도 하지요. 5번 등록면허세, 도세와 구세입니다. 몰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몰라도 등록면허세가 도세와 구세니까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시세가 아닌 것. 취득세 특별시세, 주민세 특별시세, 지방소비세 특별시세, 지방교육세도 특별시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자 의도는 등록면허세가 도세이면서 구세인가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014년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모두 골라라.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이건 좀 중요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요. 시험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 아닌 것 이렇게도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부터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냅니다. 또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냅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또 취득세를 내거나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이건 지방세죠. 그 다음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고요.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승계 취득이죠. 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 같은 거 상가 건물 취득하게 되면 10%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10% 부가가치세. 그러나 토지를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인지세도 냅니다. 인지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 재산세는 보유지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가 되겠고요. 인지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 절차예요. 확정되는 또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 키워드는 확정과 지방세가 되겠네요. 자, 키워드는 확정과 지방세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납세 의무에는 성립 시기가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이 있고요. 납세 의무 소멸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고요. 확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란 말이죠. 확정은 신고할 때 결정할 때인데, 확정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신고할 때죠. 그리고 문제는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이면서 결정이 되겠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결정할 때입니다. 재산세 이거 신고할 때는 취득세 되겠고요. 재산세는 결정할 때가 되겠네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신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니까 기역은 취득세는 신고할 때고요. 그리고 디귿에 나오는 재산세는 결정할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과 분납인데요. 물납은 우리나라 현재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물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산세와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제도가 있는 거.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제도가 있는 거는요, 재산세하고 상속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폐지됐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폐지가 됐습니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제도가 둘 다 가능한 것을 골라라.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물납이면 당연히 분납도 있겠죠. 근데 물납이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입니다. 1번 기억 종합소득세 아니겠죠? 니은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없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하고 같이 세금을 내긴 내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과 분납이 없고요. 재산세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재산세와 상속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게 가산세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건 20%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죠. 그리고 부당한 거래했습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입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변 10,000분의 3입니다. 0.03%가 되겠죠.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건데요.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죠. 20%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는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니까 일반적인 거겠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겁니다. 무신고, 부당무신고지요. 40%입니다. 3번. 과소신고인데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과소신고는 10%죠. 4번. 과소신고 가산세인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부당 과소신고니까 40%가 되겠죠. 5번. 납부불성실은 1변 10,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부당 무신고와 부당 가소신고는 40%입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이거는 23회 때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고요. 지방세 기본법 전체를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는데요. 자, 우선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됩니까? 특광도죠. 재산세는 시군구죠.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했는데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과세관청에다가 이런 특별시, 광역시 도나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은 도세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건 어디다 해야 돼요? 과세관청이 특광도니까 도에다 해야 되겠지. 도에다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군구니까 시군구에다가.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가 도세는 도세가 되었던 구세가 되었던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도에다가, 재산세 같은 것은 시군구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군구는 이의신청했다가 만약에 불복사유가 있다면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이 시군구세는 도에다가 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도세는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 청구는 시군구세는 도에다 하는 거고, 도는 심사 청구하지 않고 바로 뭐 할까요?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도에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도는 심판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조세 심판 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조세 심판 원장한테.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 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안 하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내가 말이죠, 이의신청 했는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역시 며칠 이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사유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90일 기억하시고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때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뭐합니까?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 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해놓고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못 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잖아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는 공매처분을 벌이할 수 있다. 압류해가지고 세금 못 내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처분하는데요.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벌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벌이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인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상당히 까다롭네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이의신청을 하는데 재해 등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 이내에 할 수 없을 때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90일 이내에 한다는 것, 이 정도 알면 되겠고, 천재지변은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겠고요. 10년.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제척기간이 7년이 되겠고요.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있어요. 이의 신청하지 아니하고도 심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가 되겠죠. 계약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왜 틀렸나요? 참 문제 까다롭네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니라 신고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20%는 맞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은 징수금,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먼저 받고요. 지방세 받고 가산금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5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 순서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공시송달이고요. 9번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 10번은 지방소득세인데요. 이렇게 그 책에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출제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출제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앞으로 출제 확률은 없는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